사회문화 6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보입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왔을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오답노트 만들어야 할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만드는 게 답이다, 아니다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만들어서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EBS에서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공부의 왕도거든요. 공부의 왕도 보면 심심치 않게 공부 정말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 이 오답노트를 잘 활용해서 성적이 굉장히 올라간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수학 교과에서 수학 과목은 그런 학생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수학은 수학 선생님들이 동의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이 오답노트 만드는 것이 다른 과목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국어나 영어나 탐구 같은 경우는 이 제시문의 양들이 있잖아요. 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제시문의 양이 상당히 길어서 사회문화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것들을 다 오려서 붙여서 복사해서 하는 것들이 사실은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오답노트는 만든다면 진짜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잘이라고 하는 것은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 오답노트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오답노트를 만드는 목적입니다. 오답노트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진짜 문제풀이를 하면서 어려운 문제 또는 잘 안 풀리는 문제, 내가 실수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딱 이렇게 모아놔야지 마음의 위안이 돼서 이런 학생들이라면 그 목적으로는 만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답노트 만드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다 모아서 정리하고요.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오답노트를 만들었는데 다시 보지 않는 학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제작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활용하는 데는 등하시하는 학생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답노트는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오답노트 만드는 데는 시간을 많이 들이지 말아라. 만들지 말라라는 말은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창한 차원의 사실은 오답노트는 아닙니다. A4 용지 몇 장에 내가 자주 틀리는 유형들 또는 자주 틀리는 표현들을 이렇게 모아두겠다. 그래서 수능 보기 전에 이 부분들을 정리하겠다라고 해서 좀 슬림하게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목적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듭해서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오답노트 만들 때는 이 오답노트에 들어가야 될지 아닐지를 먼저 굉장히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즉 2016 올해 7월 학력평가가 있었습니다. 학력평가 1번 문제, 모의고사 1번 문제 항상 뭐죠? 그쵸?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거의 사회문화현상이 아니라 사회문화를 선택한 학생들이 이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 구분하는 거 그리고 그 특징들은 기본으로 잘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학력평가의 1번 문제를 진짜 많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학생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뭐냐면 밑줄만 본 거죠. 밑줄만 보고 자연현상이다, 사회문화현상이다 파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7월 1번 문제에 보면 리을선지가 관건이었죠. 리을선지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주변의 자기장을 조건을 기준으로 비행한다. 비행만 딱 본 거죠. 비행은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나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행동으로 보고 사회문화현상이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앞에부터 잘 읽어보면 철새들이 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자연현상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내가 틀렸으니까 오답노트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오답노트를 만드는 많은 학생들이 그저 기출문제나 또는 여러분의 연계교재 문제를 보고 틀린 문제를 무조건 오려요. 그래서 붙입니다. 이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틀렸다라고 해서 무조건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을 실수했는지 또는 면밀하게 꼼꼼하게 분석해보고 이걸 오답에 넣어야 될지 아닐지를 먼저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틀렸다는 이유로 오답노트에 안 넣어도 사실 되잖아요. 아닌가요? 학생들에 따라 다른가요?
자,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봅시다. 올해 6, 9 모의평가는 진짜 중요하잖아요. 6월 모의평가 여러분 봐서 알겠지만 신유형의 문제들이 등장했습니다. 6월 모의평가의 문제들, 틀린 문제들도 있고 신유형의 문제들 모아놓고 싶은 생각 분명히 들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는 오려서 다시 붙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통으로 놓고 통으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6월 모의평가의 어떤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따로 정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6월 모의평가의 10번 문제. 문화 파트 문제였거든요. 아마 이렇게 문화 파트다라고 하면 기억날 겁니다. 분명히 문화 파트인데 그간 봐왔던 유형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뭐 표가 나오면서 막 적용하는 그런 형식으로 막 나왔었죠. 이런 문제들도 역시 여러분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때 제한된 시간 동안 봐서 내가 헷갈렸던 것인지 문제 유형이 좀 생소했던 것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이것들을 오답에 넣을지 아닐지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사회보장제도 문제였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우리 수능 특강에 있던 심화탐구자료 활용한 연계 문제였는데 역시나 다시 한번 꼼꼼히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소하다라고 한다면 이 자료를 다시 옮겨 붙일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올해 기출은 통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본다면요. 이 기출이나 수능특강, 수능완성 연계교재에 나와 있는 전체 문제를 다 오답노트에 넣기보다는 몇 년 전에 나왔던 표현이거든요. 결론의 재생 가능성, 듣기만 해도 어렵죠. 정보 획득의 비동시성, 듣기만 해도 어렵죠. 이렇게 표현들을 따로 써주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해설을 이렇게 덧붙여 주시는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오답노트를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팁을 드리면요. EBS에 오답노트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틀린 문제를 복사해서 오려서 붙이지 않아도 돼요. EBS의 사이트에 가서 앱에서 바로 틀린 문제들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편집해서 프린트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해설을 여러분의 말로 써보세요. 그리고 왜 틀렸는지 여러분의 느낌을 써보세요. 그러면 다시 볼 때 정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답노트는 최소의 분량으로 만드는 것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요. 오늘 솔루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기출은 가급적 통으로 전체적으로 본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오답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틀린 것을 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처음 그 문제를 볼 때, 이래도 갈 때 꼼꼼히 보고 다시 한번 이것을 오답노트 만들어야 될지 볼 때 다시 한번 분석해서 보면서 붙일지 아닐지 정말 고민해서 판단하라. 그리고 세 번째, 연계교재나 기출에 나온 선지의 표현들, 바로 그 표현들은 꼭 노트에 두어라 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오답노트와 관련된 여러분의 궁금증이 풀렸나요?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올지 기대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봄이었어요.